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스트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과 3주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관련된 문제 한 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토픽을 한번 살펴보죠. 개편된 교육과정상 5개의 큰 토픽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A에 있는 Space, Time and Motion에서 Kinematics,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말하는 거죠. Velocity, Acceleration 이런 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Dynamics, Force를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B, C, D, E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입맛에 맞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교육 과정상 추천되는 그런 실러버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물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벡터 공부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물리 공부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아마 벡터를 먼저 다뤘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5개의 토픽이 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토픽은 이렇게 B, D. 자,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 토픽은 서브 토픽으로 따지면 9개의 토픽이 있어서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B에서 5개의 토픽 중 커런트와 서킷 이 부분에 집중하고요. D에서는 4개의 토픽 중 gravitational field, electric and magnetic field. 필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거기서 나올 만한 그러니까 필드가 이렇게 갈리면은 gravitational, electric, magnetic 이 정도로 갈릴 수 있어서 필드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5개의 큰 토픽 중에 여러분들의 선배에 해당하는 Y2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옵션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만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Y1 학생들은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좋은 말로는 배울 기회가 생긴 거고요. 조금 네거티브하게는 좀 공부하기 조금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갈릴레이의 상대성,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A에서 5번째 토픽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A의 4번째 토픽 중에 Dynamics 중에 Rigid Body Dynamics라는 토픽이 하나 또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2개 말씀드린 A4와 A5는 SL 학생들은 배우지 않고요. HL 학생들만 배우게 됩니다. 또 BCDE를 따져보면 조금씩 뭐 애스트로피직스에서 가져온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되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피직스는 피직스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자, 그 정도를 다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2년의 과정을 마치게 될 건데 자, 올 겨울방학에는 저와 3개의 토픽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B5의 Current and Circuit, D1, 2 필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22년도에 HL 친구들에게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네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물론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내용이 좀 낯설 겁니다. 어떤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고 블라블라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를 볼 때는 먼저 그림을 보면 문제를 파악할 때 좀 편합니다. 어차피 여기 길게 주어진 말들이 이 그림 설명하는 말들이거든요. 자, 12V라는 어떤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을 EMF란 말을 썼는데 이게 정확한 말이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되겠어요. 배터리의 12V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이 세 개는 레지스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뭔가가 흘러가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디바이스,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은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10ohm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 K도 10ohm, L도 10ohm, M도 10ohm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커런트가 흐르면 자,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자,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이렇게 길게 그려진 이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커런트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는데 배터리 내부에서 살폈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이 아니에요. 배터리의 바깥쪽, 이게 배터리 모양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출발을 하는 게 커런트다. 그런데 이 커런트는 사실 방향을 잘못 정했죠.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은 일렉트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가죠. 그런데 옛날에 과학자들이 잘못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정해진 커런트를 컨벤셔널 커런트라고 이름을 또 따로 붙여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커런트의 방향 이겁니다. 지금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간다. 자, 그러면 커런트가 이렇게 출발해서 점을 찍어 놓은 곳은 우리가 정션이라고 부릅니다. 갈림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죠. 두 개의 길이 있고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M을 지나갑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것들은 일렉트론이 이 방향으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일렉트론이.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지금은 아니죠. 이 상태에서 X의 포텐셜, 이 포텐셜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선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force, 에너지, 그리고 파워를 배울 때 혹시 포텐셜을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울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컨셉으로 배우죠.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고 왔는데 그럼 포텐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포텐셜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HL을 하는 친구들은 두 가지를 다 다루게 될 건데 work divided by mass 이거를 gravitational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1kg을 옮기는데 얼만큼의 워크를 받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kg의 mass를 h만큼 내가 높은 곳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쪽에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알고 있죠? mgh죠. mgh. 그런데 1kg을 옮길 때 필요했던 그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왜 생겼을까요? 누군가 워크를 했기 때문이죠.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워크를 했기 때문에 이 F.S에서 얻어진 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work divided by mass, 그러니까 1kg당 필요했던 그 work를 gravitational potential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컨셉으로 1쿨롱의 차지를 옮기는 데 필요한 work를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유닛이 볼트예요. electric potential.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의 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우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배터리의 그 볼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K와 L이 10ohm짜리가 두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각각의 레지스터가 10ohm의 레지스턴스 값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건 방해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0ohm.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방해를 많이 한다. 방해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찰지가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커런트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ohm's law가 이렇게 주어지죠. V는 potential, R은 resistance, I는 current를 얘기를 합니다. current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볼트의 단위는 그러니까 electric potential은 volt V, resistance는 여기에 나와 있네요. ohm이라고 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ohm's law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서킷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자, 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레지스턴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요 연결 상태를 패럴렐이라고 하는데 패럴렐로 연결이 되면 얘네들이 길이 나눠져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나가야 되는 찰지 입장에서는 길이 넓어진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길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 붙어가지고 이 넓어진 길을 찰지가 지나갈 때는 방해를 덜 받겠죠. 예를 들어서 넓은 도로를 차들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만큼의 레지스턴스 값을 갖게 되냐면 이 토탈 레지스턴스는 이렇게 두 개의 레시프로컬의 썸이 됩니다. 더해보면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10분의 2죠? 5분의 1. 뒤집으면 5ohm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ohm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10oh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Ohm's Law 다른 형태를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V는 IR. 자, V가 얼만큼씩 생기는지를 따져볼까요? 여기는 5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10. 커런트가 어떻게 흐를까요? 여기와 그러니까 패럴렐로 한 덩어리가 된 것과 M으로 10ohm짜리가 하나로 되어 있던 여기는 똑같은 커런트가 흐르죠. 그래서 여기에 V1과 V2는 이 레이쇼가 같은 커런트이기 때문에 R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R1과 R2에 의해서. 근데 1대2죠. 5, 10, 1대2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3분의 1이 어디? 전체의 3분의 1은 여기에 걸리겠네요. 4V. 이 차이가 4V란 얘기예요. 디퍼런스가. 여기는 8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상황 전이에요. 레지스터 L이 남아 있을 때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아까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4V를 물어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X에서의 포텐셜을 물었기 때문에 12에서 출발한 이 포텐셜이 4V가 여기서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K하고 L 때문에 4V가 거기에서 소모가 되더라. 그러면 X는 몇이 될까요? 여기에 위치에서는 포텐셜이 12-4, 즉 8V가 되겠죠. 자, 첫 번째 X 위치에서의 포텐셜은 8V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L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1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R과 R이 1대1이잖아요. 여기를 R1, R2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포텐셜도 아까도 얘기했죠. V1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V1, V2는 다시 뭐가 될까요? 1대1입니다. 12V 1대1이면 6V, 6V라는 얘기죠. 6V, 6V.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없는 상태죠. 6V가 여기서 쓰인다. 그거를 갖다가 voltage drop이라는 말도 씁니다.
저기서 쓰는 에너지 컨셉으로 봐도 돼요. 6V를 내가 저기서 쓰더라. 그럼 12에서 6을 썼기 때문에 요 X 위치에서는 몇일까요? 6V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 L이 있었을 때는 아까 8V였죠. 처음 상태에서는 8V였어요. 제가 지금 지워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8V라는 값이 있었고요. 지금 L을 없애고 나서 보니까 그 위치에 포텐셜이 6V로 지금 2V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초이스를 넣어 놓지는 않았는데 2V라는 값이 초이스에 있었고 이걸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를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충분히 하고 나서 다시 보면 왜 틀릴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 그때 이해를 다시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세히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Current and Circuit에서 가장 중요한 이퀘이션을 얘기해보면 V는 IR. 이 세 개의 베리어블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V는 Electric Potential, I는 Current, Ampere, R은 Ohm, 이런 단위들을 쓰는 값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잘 공부해서 이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 겨울방학 3주 동안 토픽, 서브토픽이죠. 3개를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는 좀 더 자신있게 물리를 계속해서 자신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준비된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